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대 두 번째 강진이었죠. 역대 두 번째 강진이 핥히고 간 상처 그야말로 잔혹했습니다. 여진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포항은 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조금 전에 이 브리핑을 보다 보니까 70대 여성 한 분은 또 의식 불명 상태시고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은데 복구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지난해 경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이 있었고 이제 이번이 포항 지진이 두 번째인데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경주보다는 더 낮았습니다만 피해는 경주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와 주택에서의 파손이라든지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 도로가 좀 갈라지거나 또는 철제 구조물 이런 것들도 좀 튀어나와가지고 또는 일부 이제 건물들에서 물건들이 좀 나오거나 또는 이제 벽돌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도 좀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하의 날씨가 이제 주말부터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또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고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하게 될 때 이제 이것을 건물들을 복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지역 피해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구 작업도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해병대 550명 포함해서 군장병 700여 명을 동원해서 현재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1000여 명가량이 현재 포항 시내에서 지원의 손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밝힌 거로는 75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12명이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17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대다수가 현재 9개소에 대피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은 1161채가 파손이 됐고 차량 파손도 38대, 문화재 23곳, 그리고 특히 이 공공시설 중에서는 학교 피해가 건물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지진 트라우마도 있어서 지역 인근의 병원의 의료진들이 와서 또 방문해가지고 주민을 또 살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방위에 걸쳐서 지금 수습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수습과 복구 기간에 지금 굉장히 공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얘기 안 했던 얘기를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습 복구 기간에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안 가야 할 타이밍에 가는 게 지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지금 현재 그 재난 현장 수습이라든가 복구하는 기간에 정말 손 하나가 지금 부족한 형국에 일부 정치인들이라든가 너무 과도하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쩔 때는 한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오거든요. 그러면은 수습 복구할 힘도 없는데 거기 의존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저희들은 좀 이런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일정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횟수를 정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과도하게 왔었을 때 시민들이 쫓겨나가는 경우도 장관님이라든가 일부 정치인들이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작년에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9.12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데 또 안 간 것이 또 문제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와장 깨지고 문화재가 일부 파손되고 이게 재난이 아니라 경주 시민들이 느꼈던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실질적인 대재난은 시민들이 그 두 달 동안에 9월, 10월 달에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이 와서 택시도 타고 식사도 하고 호텔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문을 안 해주니까 실질적인 재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 시민들이 이 포항 방문의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전 수습 국면이 되면 이제 조금 포항에 많이 방문도 좀 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식당도 좀 가시고 관광도 좀 하셔가지고 함께하는 소위 얘기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진이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오늘 51차례 정도 여진 나왔다는 발표도 있었고 수능 일주일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진 때문일 수도 있고 건물이 붕괴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주일 뒤라고 해도 여진이 계속 올 수도 있는 거고 여진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여진은 51차례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2차례, 새벽에 한 차례, 조금 전에 이제 8시쯤에 한 차례 정도 발생해서 51차례고 지금 3.6 그리고 뭐 4.6 그래서 3에서 4점대의 여진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여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진의 우려 또는 이제 시험장에서의 건물 이 붕괴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돌이켜 보면은 경주 지진이 9월 12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5.8, 5.1의 전진이 있었고 5.8의 본진이 있었는데 이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또 4.5의 여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사실 일주일 후에도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기상청에서는 일단 뭐 보통 이제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여진은 수개월 정도 이어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경주 지진은 1년 넘게 이어졌었고 640여 차례가 넘게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포항 강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개월 정도는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일주일 새에도 규모 2에서 4 정도 사이의 여진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여진이 뭐 2에서 4 사이의 강도로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수능을 포항에서 치는 학생들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80%는 계속 포항에서 치겠다고 했는데 수능을 칠 때 그 정도의 지진이 온다면 사실 수능 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규모 3.6의 여진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예. 이제 실제로 수능이 치러졌다면은 1교시 이제 국어 영역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의 3점대의 여진이었으면 분명히 건물의 흔들림이나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시험 보는 이 수험생분들은 불안해할 것이고 예. 시험을 제대로 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 당국에서 얘기한 것은 일단 여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물론 예. 이제 시험의 시간은 이제 잠깐 멈추게 되는 것이고 이후 여진이 안정이 되면 다시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여진이 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뭐 이 수험 감독관이 여진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책상 밑으로 잠깐 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은 멈췄으니까 이후에 여진이 멈추면 다시 와서 시험 봐라.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진이 일주일 새 또는 일주일 그 시험 당일에 얼마나 발생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응해서 사실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진을 경험한 적이 거의 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겪게 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반복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대만이라든가 지진 그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최초로 저는 대만에서 지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예. 정말 패닉 상태가 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냥 태어나서 태어난 예. 듯한.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우리가 침소봉대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진 지금 이어진 시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지진이 생겨서 건물이 흔들릴 때는 일단은 머리라든가 몸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탁자라든가 가능하면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재난 쪽에서는 기둥이라든가 벽체 가까이 계시면 그래도 또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생존자들이 대체적으로 기둥, 벽, 수직 부재 왜냐하면 붕괴됐을 때 약간의 공간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진이 멈춰지면 재빨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스라든가 전기를 잠고 그 다음에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을 개방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외부로 탈출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고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그 나갈 때는 가능하면 머리를 좀 보호하면서 가방이라든가 물건을 이용해서 예. 그리고 넓은 그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안전한 광장이라든가 운동장으로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게요. 재난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지진이 생기면 가스가 분출될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해안가에서는 그런 경우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에 귀 기울여 가지고 대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이 어떤 판의 움직임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동일본 대지진이 사실 나오는 것은 2011년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지진의 특징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서 한반도의 지각이 변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강진들이 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한반도의 지각이 2에서 한 5cm가량은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자연현상이 어떤 특이점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힘이 분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2012년에 굉장히 많은 울산 앞바다에서 작은 여진들이 발생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2013년은 한반도의 지진 역사상 90회가 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한반도의 평균 지진 횟수가 40회에서 50차례인데 90차례가 넘었기 때문에 연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게 2013년의 해이고 2014년에는 충남 태안군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2016년에 울산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 그리고 2016년에 역시 또 역대 가장 1위죠. 경주에서 규모 5.8 그리고 5.1 그리고 지금 2017년에 포항 강진 이렇게 본다면은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지진이 잦아지고 있고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역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반도의 지각을 변형시켰고 그 여파로 인해서 최근의 경주 지진 그리고 포항 지진까지 유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이 어제 이 기사들을 보니까 기존에 알려진 단층대가 아닌 새로운 단층대에서 발견됐다. 사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사를 봐도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경주 지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영남 지역에서 가장 큰 단층대는 역시 그 양산 단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산 단층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단층들이 이 영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량 단층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많은 단층들이 지류 단층으로 있게 되는데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수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상청에서 받고 있는 지진 문자는 규모가 2.0 이상인 지진입니다. 그런데 국립대 그리고 기상청에서 그 주변에 지진계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2.0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지진까지 감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을 깊이를 표시를 해보니까 양산 단층의 지류인 그 특정 단층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정 단층대에서 이 본진과 여진들이 분포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어떤 특정 무명 단층인데 여기서 경주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본진과 여진이 발생한 위치 그리고 이 깊이들을 지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수개월 동안 지속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본진과 여진들이 발생했는지 어떤 지점에서 발생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지금 일단 지질연구원에서 어제 밝힌 사항은 양산단층에서 한 9km 떨어진 그러니까 양산단층대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특정 지류단층대인데 우리가 단층대는 보통 지표면에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각은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을 통해 봤을 때 한반도에 수천 개의 단층대가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포항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표면에서 봤던 그런 단층대는 아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은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어떤 단층대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그 지질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2010년 이후에는 한반도에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우리나라 지진이 얼마나 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우리 공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얘기할 것이 많은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지금 기반 시설들이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꺼번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도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되는 것처럼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30년 이상 노후된 그 주택들이 지금 현재 50만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이 되면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자그마치 320만 가구가 도래합니다. 이런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어떤 지진이 생기면 굉장히 불을 보듯이 뻔하고요.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굉장히 후진국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OECD 국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평균 OECD 평균이 48명인데 우리는 61명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6.4%인데 저희들은 11.6%거든요. 거의 2배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안전에 대응하는 어떤 플랫폼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시설물들은 노후화된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보니까 이 포항에서도 주택 1,000곳이 넘게 지금 피해를 봤는데 특히 보니까 이 1층에 주차장, 그러니까 1층에 기둥만 있고 주차장으로 해놓은 그런 집 구조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뭐 필로티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층을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벽이 아닌 기둥을 세워서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 건물주가 최대한 많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지고 이제 2층부터 해서 가구들,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건축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어진 다세대 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의 90% 이상이 이렇게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지표면에서 가장 이제 가깝게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다 보면은 지표면과 가까운 1층에서의 어떤 건축물의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1층이 벽돌이 아니라 이렇게 기둥으로 지어졌다라면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이 기둥들의 일부가 이제 휘어져서 그래서 지금 철제 빔을 이용해서 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 기둥들이 조금 더 강한 지진에 의해서 만약에 하나나 2개 정도가 어떤 이탈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사실은 규모 5점대의 지진들이 역대 뭐 1, 2회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규모 6 이상, 7 안쪽까지도 이 한반도에선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필로티 건물들에 대해서 붕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은 임시적으로 뭐 철제 빔을 설치해가지고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이 필로티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필로티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안전한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요. 예, 그것이 지금 뭐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라고 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뭐 아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사는 주소에 어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 내가 사는 건축물이 내진 설계에 의무화된 건축물이냐 그것이 아니냐. 그래서 맞으면 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X 표시가 나오고 조금 이제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세모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지금 포항 강진으로 인해서 저층 건물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시민분들께서 홈페이지 좀 많이 접속을 해서 어제 이 서버가 또 일시 다운되는 이런 현상도 겪었고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또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진 설계는 1998년 지어진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내진 설계 의무화가 없었고 그리고 2005년에 이제 3층 이상의 건축물들 그리고 최근 2월 달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건축물들 중에서 내진 설계 의무화가 안 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그러니까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어진 88년에 죄송합니다. 88년에 지어진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 그리고 2005년 사이 안쪽에 지어진 2에서 5층 사이의 건축물들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최근 지자체에서 뭐 인센티브를 내걸고 그래서 건물주들이 이런 좀 내진 설계를 지자체 자진해서 좀 하도록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해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재난과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난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 관리 지금
지금 학교 건물이 내진이 굉장히 많이 안 돼 있다고 예.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한민국의 그 재난안전 비목이 있잖아요. 예. 전부 더 모아놓으면 그게 얼마 정도 되면 작년에 기준으로 17조 5천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정부 예산이 한 4.5%도 안 되는데 예. 미국이나 일본의 미국이나 일본은 전체 예산도 많지만 이런 재난안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일본은 우리보다 1.7배니까 한 2배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9.12 경주 지진이 생겼을 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였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초중 고등학교 학교 건물을 우리는 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지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쉘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 홍수, 지진이 생겼을 때 임시 거주지로 우리는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학교 건물을 그렇게 임시 거주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진 보강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했었을 때 언제쯤 다 되냐 했더니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이 181년 걸리겠다고 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예. 그걸 언론에서 문제하니까 다시 68년 정도 걸리겠어요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을 하려면은 복지, 노동, 환경, 사회 갈등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어떤 행정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안전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창영 한양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